이거는요 사실 뭐 유혹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아까워. 그냥 속이는 거지 이건. 일종의 사기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김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연애 컨텐츠로 돌아온 마선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스킨십만 노리고 오로지 그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남자들 걸러내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뭐 물론 여자든 남자든 서로 그 스킨십을 원하고 있고 선색 후사 그리고 서로의 그런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뭐 파트너십 뭐 이런 거야 얼마든지 괜찮죠. 대신 그 의도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만 된다면야. 근데 한쪽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행복해하는데 정작 다른 상대방은 언제 자지? 어떻게 꼬셔야지 자연스럽지? 이러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 한쪽 상대방이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에이 뭐 그냥 쓰레기 한 명 만났다 치지 뭐 이러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뭐 연애라든지 그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 그 20대 30대 이 시기에 짧아야 1, 2년 길면 10년 20년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여자분들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남자 딱 한 명만 꼽아보라 그러면요 바로 이런 놈들 꼽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요 딱 이런 놈들에게 이런 수작에 전형적으로 엮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이 당사자분에게 이 사연에 대한 답을 제가 영상으로 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동의를 구한 상황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서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 아니 그냥 달달 외우셔. 그래야지 굳이 안 겪어도 될 이 시행착오를 비싼 값을 치르고 굳이 겪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제가 이 사연을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술집에서 헌팅으로 만났대. 뭐 그날은 다 같이 놀고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았대요. 그 다음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1대1로 만난 거죠. 역시나 그날 술 마시고 같이 잤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자고 그리고 두 번째 날 그 다음날이 이제 연휴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이 남자가 뭐 가족여행을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점심때쯤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여행기간 포함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잠수. 굳이 뭐 저 같은 연애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막 한숨이 턱턱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님은 이게 지금 안 보이시는 거죠. 뭐?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지금부터는 그 당사자분 포함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 정말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요 딱 정확한 팩폭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서 만났고 그날 다 같이 놀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죠. 처음부터 대놓고 원나잇을 푸시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자식이. 그 이후로 이제 1대1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그날 잔 거죠. 아니 만난 첫날부터 원나잇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음에 둘이 만나가지고 잔 거니까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행여라도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히려 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만큼 이 자식이 초짜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당일날 남자가 원나잇을 푸시하면 어때요 여자분들은? 이 남자가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여자부터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요 일반적인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능적인 거부감이 든다고. 그러니까 남자도 굳이 첫날부터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날은 그냥 나이스하게 끝내고 연락처 주고받았으니까 연락하다가 다음에 1대1로 만나는 거지. 그렇게 술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날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일단 여자도 두 번째 나올 때는요 기본적으로 뭔가 의심? 이런 걸 내려놓고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일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연자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남자가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저한테 표현도 해주고요.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좋아하는 게 진짜 많이 느껴졌다. 사귀자는 이야기도 중간에 나왔었는데 남자가 그러더라. 정 뭐하면 한두 번 더 만나고 난 다음에 사귀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보통의 여성분들께 스킨십만 목적으로 나에게 달려드는 남자들 거르는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오빠 근데 우리 무슨 사이예요? 나도 네가 좋은데 스킨십은 사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런 대사를 남기잖아? 그럼 보통의 남자들이 클리셰처럼 뻔하게 답하는 멘트들이 또 있습니다. 뭐 아직 나는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나는 속궁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사귀는 거라 우리가 지금 서로 좋아가지고 스킨십 하는 건 별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면서 막 둘러대는 멘트들. 그래도 이런 남자들은 진짜 그나마 양심 있는 놈들이야. 최소한 여자한테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탈을 쓴 인간이라면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걸러지게 된다고요. 근데 소수 아주 파렴치한 짐승 같은 놈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여자가 딱 벽을 칠 때 사실 나는 스킨십만 하고 싶다. 사귀는 건 좀 더 나중에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지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빌드업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 어떻게든 오늘 자고 말겠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달콤한 말들로 여자를 현혹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남자가 표현도 막 적극적으로 나한테 하고 서로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게 막 느껴지고 그 현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막 달달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뭐 유혹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아까워. 그냥 속이는 거지 이건. 일종의 사기야. 그것도 재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애초부터 사귈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좋아한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랑 같이 있는 이 순간이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 사귀는 거? 네가 정 그게 걸리면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 하자. 이렇게 짓거리며 상대방인 여자는 이 남자한테 이미 빠졌으니까 달달하게 연애할 생각에서 스킨십에 응하지 않겠냐고요. 스킨십이란 행위 자체는 분명히 합의를 했지만 거기에 담겨진 그 속마음, 그 의도, 이거에는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이 사연의 내용 정도면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자를 기망한 거라고요. 뭐?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남자는요 그 당시에 아예 다른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 처음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한 며칠 간격으로 두 번째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있었대요. 근데 그날이 때마침 연휴의 시작이어가지고 이때 점심때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 남자는 가족여행을 갔대. 참 이게 클래식한 핑계죠. 그놈의 가족여행. 그래, 뭐 그 남자 집안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라고 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리고 그 여행이 이 당사자 여자분들 만나기 한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때부터 갑자기 잠수를 타겠냐고요. 이 사연자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둘 간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기 한참 전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게 과연 가족여행이었을까? 사연자분한테 연락도 못해. 그리고 연락이 와도 답장도 못해. 아예 잠수. 그런 여행은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아닌 원래 여자친구와 단둘이 떠나는 그 여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사연자분이 이 남자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붙잡고 싶어하는 거, 제3자 입장에서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작 본인만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원래 스스로 좀 의심이 많고 자기를 숨기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남자 직장도 세 번째 만났을 때 겨우 약간 애매한 위치 정도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뭐 과거 얘기를 한다든지 미래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요. 바로 이 내용이 이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그 사연의 본 내용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이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자, 지나간 일은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남자의 관계가 절대 뭐 회복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복돼서도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이 사연자분 본인이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같은 경험이 절대 앞으로 사연자분이 만나게 될 정말 좋은 남자, 진짜 인연에 방해가 절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런 남자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눈만 기르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앞으로 행복한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 좋아요를 많이 강요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똑같은 수법에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